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이형 리포트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늘 메이플자이 보류지 매각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리포트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메이플자이가 어디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메이플자이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하는 그 반포동에 있는 우리나라 평당 2억을 찍었던 그 아파트 바로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대수가 3,307세대 2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 층수가 35층입니다. 입주는 25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개월 뒤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 상황은 지금 GS건설하고 공사비 갈등이 있어서 조금의 입주 지연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류지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을 할 때 이 소송 등에 대비해서 일반 분양하지 않고 그 아파트를 남겨놓는 겁니다.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이냐면, 그 조합원들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제 돈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이제 대비하고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고 조합의 재산으로 남겨놨다가 이거를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류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일반 분양 못 받으신 분들이 현금을 내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틈새 매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결국에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이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양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서 팔 수 있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례율이 뭐 떨어졌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올리는 수단, 그러니까 비례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법의 의무사항이 그 총 가구수에서 1% 이내의 보류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3,307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보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33개 보류지를 가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9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이 이유는 뭐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0채 이상 뭐 보류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게 매각이 아니라 분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분양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양 공고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머리를 쓴 거죠. 30채 미만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경매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매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류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아파트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류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진입이 가능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류지 입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류지는 시세보다 보통 저렴한 게 일반적인데,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랑 비교했을 때는 좀 시세보다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들이 많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격을 매긴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지역 거주자, 서울이 아닌 사람들도 보류지 입찰을 참여할 수 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분들까지도 다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호수 선택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까지는 전매 제한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전에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현금으로 먼저 구매를 해 놓으셨다가 처분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처분도 쉽게 하실 수 있다. 물론
단기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을 많이 못 가져가시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 다 충분히 고려하고 들어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옵션 선택되어 있는 게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하고 입찰보증금은 10%입니다. 10%.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59 타입이 35억, 최저 입찰가가 35억이고요. 84 타입이라고 하는 34평형대가 45억입니다. 그래서 3억 5천, 4억 5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보다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 안 나오고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보류지에 입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시게 되면 현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잔금의 납부 기한이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계획이 갖춰져 있는 분들만 이 보류지 입찰을 하신 것이 유리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3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발췌한 건데요. 4달 보류지 매각에 나선다라고 했는데 4월 4일 오늘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보류지는 예외라고 나와 있지요. 이 메이플자이라는 게 원래 신반포 8차부터 17차까지 그리고 노건 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 이런 단지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한 통합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보류지 매각건의 대상은요. 84 타입이라고 말씀드렸던 34평 2층입니다. 한 가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59 타입이라고 하는 25평짜리가 28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상형과 타워형이 섞여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2에서 4층, 그러니까 2층부터 4층까지 저층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이플자이 건물이 필로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필로티의 높이가 대략 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m라고 하면 대략 2층 높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2층이거든요.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대략 4층 높이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 높이에서 4층 높이 정도. 그래서 실제 2층이 아니라 한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높이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매각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가 입찰 형식, 그러니까 경매랑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이 낙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5평의 최저 입찰가가 33억 원 정도로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다가 33평 너무 싼 거 아니에요? 35억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상향 조정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4월 4일 이전에 공고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논쟁이 있으면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온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지금 통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경매라든가 보류지 이런 것들은 분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메이플자이가 저번 달과 저저번 달 그 입주권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고층 매물이긴 하지만요. 이런 가격을 형성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에 부푼 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호가 같은 경우에는 보류지 매각권 물건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류지 입찰하시기 전에 실제로 지금 입주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메이플자이 일반 분양이 이루어졌었죠.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 실거주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25평이 17억 원대 분양이 됐었고 34평이 23억 원대에 분양이 됐었는데 지금 보류지 입찰 시작 가격이 25평은 35억부터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45억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84 타입이 한 세대 나왔고요. 59 타입이 28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4 타입은 114동에 204호 물건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입찰의 시작 가격이 45억입니다.
그러니까 43억, 44억 쓰시면 절대 낙찰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찰 가격 미만으로 작성을 하시면요.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전 세대가 35억부터 시작을 하게끔 입찰 기준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라고 하는 근린생활시설도 두 개 호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14억 1천만 원, 하나는 15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변경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고, 매각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 경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자격은 만 19세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낼 수 없습니다. 현장 수납 처리가 안 되고요. 이 계좌에다가 그 입찰 보증금을 내셔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메이플자이 조합 이름으로 된 계좌에다가 입찰 보증금을 내셔야 되고요. 이 조합이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계좌번호 탈취, 그러니까 잘못된 계좌번호에 오입금 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입찰 보증금의 납입 기간, 그러니까 35억이니까 3억 5천, 45억이니까 4억 5천이 되겠죠. 이 입찰 보증금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딱 10%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 입찰 보증금의 납입 기간은 마감일인 4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낙찰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찰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받지 못하고 이제 2순위로 밀려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낙찰받으신 1순위 있죠. 가장 높은 금액을 쓰신 분이 입찰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후순위 입찰자가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입찰 보증금 반환 못 받으셨잖아요. 그 반환 받지 못한 금액이 계약금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낙찰 못 받으면 입찰 보증금 3억 5천, 4억 5천 내셨던 것들은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접수 기간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4월 7일부터 4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고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방문하셔서 서류 제출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낙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4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이걸 확인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류는 무조건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낙찰이 되셨을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조합 사무실 방문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등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낙찰 받으신 분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조합 사무실 주소는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면 서초구,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12길 35 6층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조합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 방법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대금 납부 방법도 별도의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찰 참여하실 때 이게 경매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원에서 경매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는데, 얘가 이제 법원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사무실 가서 지금 입찰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위 또는 오기로 작성된 내용들은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이제 최종 검수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은 낙찰 취소가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입찰하실 때 예를 들면 36억이나 아니면 37억이나 아니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6억, 47억, 48억 이렇게 쓰실 텐데, 공 하나를 빼가지고
입찰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4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 하나를 더 붙여서 뭐 480억 뭐 이런 식으로 입찰을 실수하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꼭 유의하셔가지고 낙찰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낙찰 받으실 수 있도록 기재하실 때 꼭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메이플자의 보류지 가격 가지고도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많이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메이플자의 이 보류지 가격 지금도 적당한 가격이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아니야, 경기 침체 경착륙 되니까 강남 아파트도 떨어질 거 불보듯 뻔해, 지금 사지 마, 보류지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류지 매각 입찰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 마무리를 지어보면요, 이 보류지와 청약의 차이점이 뭘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보류지는 전매 제한이 없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거, 청약은 보류지와는 다르게 전매 제한이 있고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청약이 당연히 메리트가 있었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값싼 금액에 받으셨을 수 있겠지만, 물론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보류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냥 구매를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류지 입찰하실 때 주의할 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만, 금액 작성하시는 거 그 부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 하나를 더 붙인다든지 뭐 아니면 덜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입찰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이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저 입찰 가격에서부터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뭐 4억, 5억 이렇게까지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뭐 전매 제한이나 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예상 입찰 가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이 입찰 가격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이플자의 보류지 매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자주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동산이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